7번 문제. 매매 효력. 7번. 56페이지. 56페이지. 우리가 계약금까지 받고, 이제 매매 효력 7번. 매매 틀린 것은 1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특약은 이거 유효다. 세트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약부분 특약 유효 5 세트로 작동되면 돼요. 2번.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상권, 물권 다 팔아제끼죠. 모든 재산권은 매매 대상이 재산권이죠. 재산권, 지상권, 물권, 채권 다 팔아요. 정답이네. 매매 대상 됩니다.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니까요. 자, 정답. 쉬운 거예요. 이런 거 맞춰야 돼.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3번. 법조문.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합니다. 끌고 가. 드래그. 그 붙이고 인도 장소에서 돈 줘라. 그렇지. 법조문. 4번. 매매 목적물이 아직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 왼쪽 놈한테 속한다. 자, 인도 전이죠. 대금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면 인도 전 원칙이 작동되지. 인도 전 왼쪽 놈 매도인 귀속. 그렇지. 5번.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 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라. 자, 제가 예우라겠죠. 형성권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따라 10년 내에 행사해라. 예약 완결권, 형성권. 형성권은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10년. 5. 정답 2번. 자, 이제 담보책임 갑니다. 자, 담보책임 정리 한번 할게요. 첫 번째 동네가 권리하자에서 전부 다행권리. 두 번째가 일부 다행권리. 세 번째가 수량이 부족하고 일부가 멸실돼 있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네 번째 용의권 제한. 다섯 번째 저당권 행사. 저당권 행사. 권리하자는 이 5가지.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용의권 제한, 저당권 행사. 자, 5개 순서 놓고 여기서 악의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전부 타인 권리는 해지할 수 있어요. 일부 타인 권리는 대금 깔 수 있어요. 일부니까 까야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무것도 안 돼. 악의 매수인은 절대 안 돼요. 마지막 5번째가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저당권 행사는 손해배상까지.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자, 기본으로 나오는 게 담보책임 내용은 기본이 해제 손해배상이에요. 계약적 내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이게 기본입니다. 담보책임의 기본이 계약해제 손해배상이에요. 계약해제 손해배상. 단지 살짝씩 이제 일부가 대금 감액이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 안사 전부 해제란 말이 나오고 이건 이제 무조건 해제가 아니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 해제에 살짝 붙을 뿐이요. 결국은 해제 손해배상. 일부에만 대금 감액이 나와요. 악의 매수인은 이거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건 저는 선의만. 선의 매수인만. 악의는 하나도 못 물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봐요. 우리 기출 7년간 풀어볼 거예요. 8번. 매도인의 담보책임 옳은 것은 옳은의 동그라미. 1번.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 자, 중심 잡아. 동네가 어디예요? 전부. 앞으로 가. 타인 권리 매매. 그러면 첫 번째 동네. 전부 타인 권리죠. 자, 전부 타인 권리 밑줄 들어가. 전부의 동그라미. 동네는 첫 번째.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첫 번째 동네에서 악의 매수인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에어락 했잖아. 첫 번째 동네 전부 다 해지할 수, 악의도 해지할 수 있다. X. 2번. 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경매 날렸다는 얘기죠. 자,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여기 해지, 손해배상까지 다 악의 매수인 다섯 번째 동네는 할 수 있다. 장난친 데가 없죠. 옳은 거 정답이야. 자, 저거 외웠으면 이 문제 2번에서 정답 골라야지. 정답. 먼저 공부. 3번. 매매 목적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동네 어디예요? 전부 타인 권리인 거야. 전부 타인 권리. 동네는 첫 번째. 자, 매도인은 갑은 선의 매수인에게 실내이익 배상해야 된다. 아직 안 했어요. 팔래라. 왜? 2번에서 도망갈 건데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알아야 돼요. 어차피 오래 할 거니까. 담보 책임은 유효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 손해배상은 실내이익 배상이 아닌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실내이익 배상 어디에서만 나온다? 무효일 때. 계약 체결상 과실책. 총론에서만 나와. 총론에서만 실내이익 배상. 무효니까. 유효라 믿고 믿을 신자가 나오는 건 계약 체결상 과실책. 여기는 실내이익 배상이 아니라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오래 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 상관없다. 이런 거 흘러간다고.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고.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 자, 담보책임 동네죠. 동네가 어디? 동네부터 파악해요. 용의권 제한이지. 동네는 네 번째.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가능해요? 아니지. 여기 있지. 해지 무조건 하는 게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때 한해서만. 따라서 관계없이 해제 X 관계 있지.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친다는 얘기지. X.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동네 일부 타인 권리. 두 번째죠. 자,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자, 선이죠.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라. 그런 거요. 선이니까 몰랐죠. 안 날로부터.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이죠. 악의자가 계약한 날로부터지. 그래서 X죠.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숫자 장난 안 쳐요. 민법은. 앞놈을 장난쳐. 기산점을. 그러면 3, 4, 5번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2번에서 도망가면 돼. 26회 때는. 자, 이제 9번. 28회.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네요. 동네는 세 번째. 그런데 그 부동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 틀린 것은. 자, 동네는 수량이 부족하죠, 지금? 면적 부족 같은 말이요. 자, 틀린 거. 1번.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다. 자, 동네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지금 면적이 부족하죠. 면적 부족이 수량 부족하고 같은 말이야. 자, 30%가 부족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나? 있다지.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선의만 가능하고 선인이 갈 수 있다지. 정답입니다. 1번에서 챌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자, 정답.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세 개 다 할 수 있어요. X. 2번. 이제 공부.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지.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영의권 제한 선의만.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지. 그중 하나. 손해배상도 역시 청구할 수 없다.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3번. 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 행사 기간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자, 얘 선의만 묻잖아요. 따라서 모르는 선이니까 수량 부족은 선의만 물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 그렇지. 4번.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자,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알아야 돼. 왜? 얘를 또 정답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몰라도 되지만 공부해야 돼요. 지금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지금 면적이 부족하죠. 30%가 부족해.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는데 이 불능은 전부 불능. 지금같이 일부가 부족하죠.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제가 원시적 불능 나온다 외우고 선임허가 실 걸 외우고 원시적 불능에서 전부 불능일 거 그때 외우라겠어. 지금 이제 더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지금 일부 부족하죠. 일부 불능, 불능 앞에 일부 적어.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물을 수 없어요. 맞는 지문이라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언제 나와요?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건물이 전부 날라갔죠. 전부 혹시 기억나나? 전부 불능일 것.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나온다고. 그쪽 가서 공부해요. 따라서 일부 불능일 때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물을 수 없다. 담보책임으로만 해결하고 이 조문에 따른 담보책임으로만 해결해야지 부족할 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물을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이거 언제든지 장난칠 수 있다고. 그럼 난이도 상이 돼버려. 난이도 상을 맞춰버릴 수 있다고. 4번을 내 거로 만들면. 5번. 잔존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안 사. 그러면 선이 매수인이라면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다. 결국 수량 부족 일부 매수는 가장 중요한 게 선이만. 선이만. 악의는 안 돼. 저기 있죠? 악의 안 돼. 결국 저게 정답지문이야. 결국 저게 정답지문이라고. 물론 정답지문 아니지. 선이 매수는 할 수 있다. 결국 그게 뭐 정답지문이지 뭐. 선이만. 그 다음 전부 불능에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지금과 같은 일부 불능은 담보책임 이거로만 해결해야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물을 수 없다. 4번. 나머지는 할만해. 2번이 가장 중요하죠. 악의 매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가 손해배상 지금 들어갈 수도 있고 대금감액 들어갈 수도 있고 전부해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전부해제는 지문이 그러니까 안 넣었지. 그럼 해제 대금감액이나 손해배상 나오겠지. 정답 1번. 손이니까 대금감액 전부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끝나야 돼요. 정답. 자 10번. 이제 하자 담보책임 나왔어. 틀린 것은 하자가 붙으면 물건 자체 하자 말이야. 권리하자 아닌. 자 1번.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매매 목적물 하자에 해당한다. 집 지으려고 토지 샀는데 허가가 안 떨어지죠. 이건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로 본다 했어. 물건의 하자. 왜? 5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토지 자체 하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권리하자가 아닌. 이것 제가 별 3개 있어요. 2번. 하자 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자, 권리하자든 물건하자든 안날로부터 1년, 물건하자는 안날로부터 6개월이죠. 언제부터 몇 달, 몇 년 내라. 이거 99%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맞는 거예요. 물음표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 거 흘러가. 정답지문으로 절대 하잖아. 왜? 제척기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냥 모르는 지문만 나면 물음표 하면 돼요. 물음표. 3번. 하자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려워. 처음 봐. 물음표에 물음표. 4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했네요. 자,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자, 중심 잡아요. 담보책임 면제특약을 했죠. 2번째부터 읽어야 돼. 담보책임 면제특약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니까 유효, 먹혀. 하지만 매도인이 하자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 알려줬죠. 이 나쁜 놈이네. 따라서 담보책임 면제특약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라면 면할 수 없다. 법 조문 그대로.
5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이나 하자의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 자,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 안 나. 판례예요. 이거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이거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례예요. 지금 공부하면 돼요. 이유, 자, 50%가 금이 갔는데 매수인이 손해배상 더 받으려고 더 부셔버렸어. 90%로. 그러면 하자의 발생이나 하자의 확대에 매수인이 잘못했죠. 그러면 이 잘못한 놈 봐주면 안 되지. 이 잘못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 정하는 거지. 야 임마 네가 왜 더 부셔 이 나쁜 놈 하면서 깎아버립니다. 손해배상 범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판례예요. 이번에 안 했더라도 나중에 이거 합니다. 이거 두 번째 났거든. 28회 때. 결국 5번이 정답입니다. 손해배상 범위 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2번. 안날로부터 1년,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안날로부터 6월 이런 모든 것은 다 제척기간이에요. 아까 상가에서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이것만 유일하게 소멸시효예요. 이것만. 법이 소멸시효,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했잖아. 얘만 소멸시효고 우리 모든 총칙부터 특별까지 언제로부터 몇 년 내라, 몇 달 내라 다 제척기간이요. 그것만 빼고 제척기간 흘러가. 그 다음 3번. 하자담보 책임은 해제, 손해배상입니다. 왜? 용의권 제한을 갖다 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문 없지만 하자담보 책임의 내용은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게 한해 해제.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가능. 그걸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 자,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3번은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인 거예요. 2번하고 3번은 흘러가요. 정답 지문은 1번에 박든가, 증가 5번에 박든가 1번하고 5번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 4번은 법 전문이니까 장난칠 수도 있겠죠. 결국 2번, 3번은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2번, 3번에는 정답 박지 않아요. 1번하고 정확히 아시고 이거 물건해야 돼. 1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이. 그 다음 5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번하고 5번에다 정답 박아요. 그 다음 정답 가능성은 4번. 하지만 4번은 찍을 수 있지. 2번, 3번은 몰라도 돼. 복습 대상이 아니란 얘기야. 흘러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 이런 거. 우리 시험범위 아닌 건 흘러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11번. 불특정물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합니다. 자,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걸 모두 고르시오. 불특정물 하자죠. 그러면 불특정물이 종류물 같은 말, 냉장고 하자,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중 종류물 하자에 관한 동네예요. 자,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억. 그러면 한번 계약해제, 니은, 손해배상, 디귿, 대금감액, 리을, 완전물 급부. 자, 지문 봐봐요. 박스 문제 나면 1번이 하나고 5번이 4개죠. 무조건 4개 다 알아야 답 고를 수 있어. 이럴 때는. 박스 4개가 하나 4개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모르면 답 못 고른다는 얘기예요. 진짜예요. 박스 패턴 이래. 자, 그러면 4개를 다 알아야 돼.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 매수인의 담보 책임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불특정물 하자죠. 그러면 당연히 리을은 골라내야지. 하자 없는 완전물 주세요. 이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 하자 담보 책임은 특정물이든 종류물이든 계약해제 손해배상. 계약해제 손해배상에 안 들어간 담보 책임 내용은 하나도 없어. 무조건 들어가야지. 기억리은은. 왜? 여기 있잖아. 권리하자도 해제,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다 들어가지. 세부적으로 살짝 다를 뿐. 해제 손해배상이 안 들어간 담보 책임 내용은 없어요. 결국
계약해지 손해배상은 권리하자든 이 용의권 제한 이걸 갖다 쓰잖아. 물건의 하자가. 결국 해지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포함돼야지. 문제는 기억, 니은, 리을을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지. 기억, 니은, 리을 찾아봐. 4번, 5번이죠. 봐. 결국 디귿을 해결해야 돼. 하나 4개면 무조건 다 알아야 돼. 그러면 디귿. 대금감액 청구권이 과연 이놈한테 인정되겠느냐. 그걸 해결해야 돼. 디귿을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맞추려면. 대금감액은 어디에서 나온다? 일부만 나와.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일부. 권리하자만 나오지. 물건의 하자는 이거잖아요. 영유권 제한 갖다 쓴다겠죠? 기억나나? 영유권 제한을 물건의 하자 담보점에 그대로 준용한다고. 준용한다. 갖다 쓴다. 물건의 하자 나오는 게 해제 손해배상 불특정물은 완전물 하자 없는 물건. 대금감액은 여기에만 나와. 여기에만. 일부 타인 권리하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여기만 대금감액이 나오고 어디에도 안 나와요. 어디에도. 결국 지금 종류물 하자의 경우에는 해제 손해배상은 없는 데가 없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기억니은은. 그 다음 종류물이기 때문에 리을이 들어가야 돼. 만약 특정물 하자면 리을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대금감액은 일부 타인 권리하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여기만 까는 거야. 일부 부족한 부분에 따라 그 비율로 까니까. 결국 하자담보 책임은 해제 손해배상 불특정물이니까 리을. 기억니은 리을. 정답 4번이에요. 이런 문제는 쉬운 게 아니야. 이걸 정확히 내가 정리가 됐을 때 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돌아버리는 거야. 틀려도 돼요. 이런 게 난이도 상이야. 걱정하지 마. 틀려도 돼. 왜? 담보 책임을 내가 완전히 꿰인 사람만 맞히지 못 맞춥니다. 이거. 난이도 상입니다. 틀려도 돼요. 난이도 상은 틀려도 돼요.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12번. 작년 문제예요. 수량 지정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네요. 자, 동네부터 파악해. 담보 책임은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왜? 이미 수량 지정 매매가 나와버렸잖아. 동네는 세 번째.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틀린 것은 1번. 수량 지정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중점을 두고 대금도 이 수량 기준으로 정한. 그렇지. 2번. 악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수량 지정 매매인데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다고? 저기네. 악의 매수인 아무것도? 결국 저기서 정답점이 나온다니까. 저기서 작년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영유권 제한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악의는 안 돼. 뭐가 있어? 안 돼. X. 이렇게 고르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머리 짧다 하면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수, 용운, 선의만. 수, 용운, 선의만. 악의는 안 돼. 안 돼. 같이 하는 거야. 수, 용운, 선의만. 그 다음 전, 일, 수, 용, 저. 전, 일, 수, 용, 저. 당분간은 이게 익숙해진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용의권 제한, 재단권 행사. 이게 아주 익숙한 사람만 이제 전일 수용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 그럼 전일 수용제 하지 말아요. 외워야 돼. 전이 뭐지? 일이 뭐지? 하지 마. 머리 글자는 나중에 하는 거야. 나중에.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그래야 보인다고. 문제에서. 처음부터 머리 글자 따버리죠. 문제에서 못 찾아. 문제도 못 찾고 지문도 못 찾아. 머리 글자는 가장 나중에 따는 거예요. 머리 글자는 안 따도 돼요. 그냥 편의상 내가 이게 완전히 익숙해.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영유권 제한, 저당권 행사. 이게 익숙하면 전일 수용제를 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익숙하면 나중에 해도 돼. 왜? 전일 수용제 쫙 깔아버려도 내 머릿속에는 전부 타인, 일부 타인 머리에 있거든. 그러니까 머리 글자는 맨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따는 거지 머리 글자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암기 과목이 돼버려. 전, 일, 수, 뭐지? 전부 타인 권리. 일, 한참 생각하고 일부 타인 권리.
수가 뭐였지? 꽝이야, 꽝. 머리 글자를 위한 머리 글자 공부예요. 그러니까 머리 글자는 가급적 안 따는 게 좋아. 언제 따느냐? 맨 나중에. 이 단어들이 다 익숙할 때 그냥 편의상 따, 편의상. 그래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영유권 제한이 익숙할 때 이제 나중에 수용은 선이만, 이제 나중에 따는 거야, 나중에. 수용은 선이만. 악의는 안 돼, 안 돼. 같이 가는 거야. 수용은 선이만 가능하고 악의는 안 돼,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머리 글자를 안 하는 거예요. 머리 글자가 오히려 독입니다, 독. 독인데 머리 글자가 아주 좋은 줄 알고 머리 글자를 하는 거지. 독입니다, 머리 글자는. 계약해제, 손해배상. 이걸 막 머리 글자 따, 뭐, 해, 감하고 뭐, 전, 해, 일, 뭐, 감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민법 교수가 있어요. 머리 글자 따서 이걸 외우래.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악의매수는 해제, 대금감액, 안 돼, 안 돼.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단어로 뱉는 게 지문 속에서 내가 찾아내지. 전, 해, 일, 감, 뭐, 몰라. 이렇게 막 머리 글자 따. 그렇게 가르치는 민법 교수님이 많아요. 100%야. 저 위에 다 저렇게 가르쳐. 머리 글자 따서. 그러지 마. 안 좋아. 그래야 지문 속에서 머리 글자 안 따야 지문에서 발견한다니까. 따버린 순간 발견을 못해, 지문 속. 이 많은 단어에서 어떻게 머리 글자를 내가 추출할 거야.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그냥 단어로 외우면 단어가 팍팍 나온다고. 단어가. 전체 단어가. 악의는 안 돼, 이렇게. 그래서 딱 떨어지는 거지. 정답 2번. 자, 환매. 13번. 부동산 매매. 환매 특약. 틀린 것은 1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환매 특약 등기 사실을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아직 안 했어요. 진도상. 올해 할 거야. 올 과정에 물음표. 2번. 올해는 합니다. 아직 안 했을 뿐이야. 2번. 환매 기간을 정한 때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그렇지. 나 이거 공부했어. 절대 한 번 정하면 연장 못해. 5.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취득 주장할 수 있다. 자, 세 줄에서 중심 뽑아내요. 무슨 단어를 내가 중심을 뽑아내야 돼? 자, 매도인이 한 번 더 읽어야 돼. 매도인이 환매 기간에 환매 의사표시를 했죠. 자, 그런데 이놈은 환매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놈. 그러면 환매 특약부 매수인은 가불이고 이놈은 제3자겠지. 제3자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고? 등기 안 해도 대항할 수 있나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 세트야, 세트. 등기하지 않았다면 이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근데 이따로 끝났죠? X야.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세트가 작동되는 거야, 세트. 특약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이게 물권법의 엄청난 세트잖아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물권법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정답이야.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야죠. 정답 4번. 환매 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네요. 그 기간은 5년이다. 자, 환매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겠죠. 5년을 넘지 못해. 넘었다 단축. 제가 외우라겠고. 그 다음 안정해도 5년. 부동산은 안정해도 5년. 그 다음 2번. 한 번 정했다 절대 연장 못해. 그래서 4번하고 2번 환매 기간에 관한 건 환매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5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라. 제가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겠죠. 반드시 그날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하세요. 5년을 넘지 못해요. 넘으면 5년으로 단축돼요. 안정해도 5년이에요. 그 다음 한 번 정하면 절대 연장 안 돼요.
5, 4, 2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지. 정답 지문은 3번 세트에 박혔지. 이거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세트니까. 등기하지 않았다면 대항할 수 없죠. 이건 3자야 3자.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는 매도인 갑도 아니고 매수인 을도 아닌 제3자. 따라서 등기하지 않았다. 그럼 소수로는 없다로 끝나. 등기했다. 소수로는 있다로 끝나. 그러니까 중심을 팍 잡으면 됩니다. 자, 1번 설명합니다. 유래할 거 여러분들은 오특강을 들으니까 지금 설명을 듣는 거예요. 미리. 선행학습. 학원의 선행학습. 특강반의 선행학습. 자, 봐요. 갑을 환매, 특약부, 매매. 환매, 특약 걸린 매매 계약 했죠. 자, 매수인한테 등기 넘어갑니다. 얘가 대외적으로 소유자입니다. 자, 이 환매 특약을 환매 등기를 박아요. 자, 등기를 박았어. 자, 매수인은 병한테 팔 수 있다 없다 이것부터 해결. 제3자 병한테 환매 특약 사실이 등기가 박혔어. 을은 제3자 병한테 매매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환매 등기가 돼도 얘가 객관적으로 소유자입니다. 환매권 행사하기 전에는 다소 팔아제낄 수 있어. 자, 등기 넘겨줄 수 있어. 단 나중에 이놈이 등기를 박았기 때문에 나중에 환매권 행사하면 갑은 이놈한테 대항할 수가 있어. 소유권 찾아옵니다. 얘가 져요, 이겨. 자, 팔 수 있어. 갑하고 병 누가 이기는지는 갑병 사이 문제지. 을은 지가 대외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매매했어. 병 아직 등기하기 전인데 병이 을 등기 주세요 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 매수인이. 그러니까 을이 배신 때려. 계약을 한 놈이 잔금 날에 7월 1일 날 등기 달라고 매수인 병이 을한테 요구하니까 을이 그때서 이 소리를 해. 병, 너 등기부등본 봤지? 지금 환매 등기돼 있어. 너 어차피 나중에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너 쳐. 따라서 나 그냥 안 줄래. 나한테 등기 안 줄래. 지금 무슨 얘기냐? 환매 특약부 매수인이 판 경우 환매 등기 사실을 이유로 이놈한테 등기 주는 걸 거절할 수 있느냐 판례예요. 등기 주는 거 거절할 수 없어. 줘야 돼. 왜? 계약했으니까. 그 판례예요. 그래서 자 1번 이제 이해합니다. 매매 등기도 되고 환매 등기도 됐어. 자, 그 부동산의 매수인은 을은 이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 병한테 병 환매 등기돼 있거든. 나 비록 너한테 팔았지만 계약서 썼지만 소유권 등기 주는 거 이행하는 거 거절할래. 할 수? 거절할 수? 없어. 팔았으면 줘야 돼요. 거절 못합니다. 이게 판례예요. 판례. 환매에서 가장 어려운 판례가 1번 판례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6월에 할 겁니다. 자, 14번. 그러면 13번 30회 때 이 판례가 처음 등장했는데 몰라도 된다는 얘기요. 읽고 뭔 소리야. 물음표 하고 가다 보니까 3번에 정답 받던가 2번에 박던가 4번에 박던가 5번에 박던가 한다고. 모든 첫 등장은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흘러가는 걸로 등장해. 그래서 올해도 흘러가는 거 등장한 판례가 5개는 된다고. 33회 때도. 그러면 올해 33회 보실 때 민법은 항상 첫 판례가 등장하게 돼 있어. 최소 5개, 많으면 10개까지 등장해. 흘러가. 80%는 흘러가고 2개는 정답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다른 게 답이 아니니까 걔가 답이야. 그런 식으로 찍으란 얘기지 교재도 없는 내용 하지 말란 얘기요. 출제위원이. 그래서 모르는 지문 만납니다. 반드시. 제발 물음표 하세요. 물음표 하고 3번에서 정답 고르고 그런 식으로 가세요. 14번. 작년 문제입니다. 환매가 30회 때 나와서 저는 내년에 나올 줄 알았어요. 즉 올해 33회. 왜? 얘가 3년 4년 주기로 나오거든. 1년 먼저 나왔어요. 작년에. 그것도 사례 문제로 나왔어. 환매가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온 적이 처음이에요. 30년 만에. 원래 왼쪽같이 이론으로 나왔어. 그동안. 처음이야. 환매를 사례 문제로 구성. 자, 14번 봅니다. 작년 문제. 지금 실력으로 맞출 수 있는지.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3억에 을에게 매도,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 자,
매매 동네에서 나올 거고, 아하, 환매 사례 문제군. 감을 잡으셔야 돼. 자, 환매 보유하기로 약정, 환매 특약부 매매했다는 얘기지. 자, 갑이 지 토지를 을에게 팔았죠. 그럼 왼쪽 놈이 갑이고 그려. 이때 그리는 거야. 갑, 왼쪽 놈 갑, 매도인. 오른쪽 놈을 갑을만 그립니다. 당사자는 그려놔야 돼. 갑을 그려놓고, 그 다음, 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죠. 그렇지. 환매 특약부 매매니까. 자, 틀린 것은. 이제 1번부터 들이댑니다. 갑은, 왼쪽 놈은, 매도인은 환매 기간 내에 그가 받은 3억 매매 대금하고 매수인, 오른쪽 놈, 을,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합한 대금을 반환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환매할 수 있다. 자, 매매 대금 더하기 매매 비용 돌려주고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공부합니다. 환매 대금, 매매 대금 더하기 매매 비용 특약이 없는 한. 자, 2번. 갑과 을이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네.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기간 안 정하면 5년. 나였어. 5. 3번. 환매 등기는 을, 오른쪽 놈이네.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아이고, 뭔 소리야. 나 처음 들어봐. 물음표. 등기법을 공부하면 해결하죠. 하지만 민법은 처음 들어보지. 물음표야. 4번. 흘러간다고. 모른 지문은. 걱정하지 말고 물음표 하세요. 4번.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갑을이 그렸는데 병이 났죠. 무조건 3자로 읽어. 제3자 병이 을로부터, 즉 오른쪽 놈, 매수인, 을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했다면, 아하, 을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자, 병이 샀어. 을, 오른쪽 놈, 매수인,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지가 팔아 제낀 이 병에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을이 병한테 팔았죠. 병이 소유권 주세요 하니까 병, 환매 등기돼 있잖아. 너 갑한테 쳐. 나 등기 안 줄래. 거절할 수 없어. 왼쪽 1번 지문이요. 왼쪽 1번 지문이 지금 4번 지문으로 등장한 거예요. 사례 형태로. 을이 병한테 팔았죠. 매수인 병이 등기 주세요 하니까 을이 환매 등기 사실을 이유로 등기 못 줘. 거절할 수는 없어. 계약한테 줘야 돼요. 나중에 갑하고 병 싸우면 니들끼리 하고 나는 줘야 돼. 거절할 수는 없어. 줘야 돼요. 결국 30회 때 1번 흘러간 판례가 작년 32회 때는 정답 지문으로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기출은 몰라도 되지만 기출이 한번 되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은 흘러가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정답 지문으로 나와보는 게 한 30% 되거든. 30%. 오케이. 정답. 4번에서 도망을 못 가면 이제 5번에서 헤매는 거지. 자, 5번 한번 해결할 수 있어요. 봅니다. 하지만 어려워요. 5번은. 자, 만일 왼쪽 놈 갑의 환매 등기 후 정의. 자, 항상 사례 문제 볼 때 갑을이 그림이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갑을이 그림에 있는데 병이나 정이 나오죠. 무조건 3자라고 읽어. 갑의 왼쪽 놈 매도인의 환매 등기 후 제3자 정의 이렇게 읽어야 돼. 제3자 정의, 제3자가 이 토지의 을, 오른쪽 놈에 대한 지체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했어. 아하, 정은 저당권 박은 놈이군. 저당권 박은 제3자네. 자, 왼쪽 놈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해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회복했네요. 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죠. 환매권 행사해서. 자, 그때 이 3자 정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러면 결론은 소멸하는지 아니면 소멸하지 않는 건지 둘 중 하나겠죠. 자, 이제 해결해야 돼. 처음 본 지문이야. 30년 만에 처음 본 지문 5번. 해마다 처음 본 지문 나옵니다. 올해 또 나와. 그러니까 헤매지 말라고. 4번에서 도망가라고. 자, 도망 못 갔어. 5번 만나죠? 자, 찍어봅니다. 환매, 여기서 범전적을 찾아야 돼. 뭘 내가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긋고 과연 이 정의 저당권이 소멸할까 소멸하지 않을까 둘 중 하나야. 우리는 있다 없다니까. 소멸을 하든가 이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든가 둘 중 하나야. 소멸하면 맞는 지문, 소멸하지 않으면 얘가 정답 지문이겠지. X 쳤으니까. 자, 그러면 뭘 내가 범전적을 끄집어내야 되느냐.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어.
갑의 환매 등기 후 제3자야. 끝났어. 등기 박았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지. 등기 후 나타난 놈이니까 나는 등기 박았죠? 등기 박았죠? 그러니까 제3자 정한테도 대항할 수 있지.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갑이 이긴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놈 제3자 정의 저당권은 말소된다. 내가 등기 회복하면 말소돼. 왜? 내가 이기니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기지. 갑이 이기지. 그러니까 제3자 정의 저당권은 말소됩니다. 소멸한다. 같은 말. 결국 5번 지문은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이라고. 이거 제 해설 들으니까 여러분들 알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거. 결국 한 번 기출된 1번 왼쪽 1번을 공부합니다. 이건 판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해. 지금은 종문만 하고 6월에 해요. 6월. 그러면 그때 공부하니까 4번에서 도망갈 수 있다고.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자, 5번 도망 못 갔다. 돌아버리는 거지. 난이도 최상인데. 왜? 대항할 수 있다라는 지문도 아니잖아. 정의 저당권이 소멸하느냐는 지문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지문이라는 얘기지. 이런 거 여러분들 해결 못해요. 절대. 1년 공부해서는 해결 못해. 한 5년 공부해야 해결하지. 근데 해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왜 해결해? 4번에서 도망갈 건데. 해결하지 마요. 만나지 마라고. 만나지 마. 만나는 순간 해결 못해. 한 5년 공부해 해결하지. 절대 해결 못해요. 근데 한번 해결해본다. 그러면 중심을 잡아야 돼. 갑이 환매 등기 박았죠. 근데 이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다고. 등기 박았으니까 정은 3자. 아하, 등기했으니까 이놈한테 내가 대항할 수 있겠지. 내가 이기니까 이놈 저당권은 날아가겠지.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겠죠. 어렵다고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금 제 해설 들으니까 그러지. 시험장에서 절대 해결 못한다고. 절대. 이런 지문은 해결 못해요. 결국 4번에서 공부할 거니까 3번에서 도망가고 5번을 만나지 않는 방법이 올해 33회 때 최선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동안 7주 동안 기출 봤지만 정답지문 다음에 어려운 지문 박아버린다고. 이제까지 우리 몇 번 경험했어요. 정답지문 다음에 낯선 지문 박은 게 몇 번을 봤어. 만나지 말란 얘기야. 도망갈 때 도망가란 얘기예요. 도망갈 때 도망가시기 바라요. 그게 출제원이 우도한 출제 패턴이에요. 정답 4번이야. 자, 그러면 3번은 등기법에서 배우셨죠? 특약은 부기등기로. 오케이. 민법에서는 흘러간다고. 3번은. 절대 3번에 정답지문 안 박아. 그래서 정답지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2번에 박든가 4번에 박든가. 자, 5번은 이제 오래 땄죠? 나중에는 5번이 정답지문으로 나와. 몇 년 후에는. 5번이. 그런 식으로 기출 패턴이 이어져요. 지금은 처음 데뷔했지만 몇 년 후 환매 문제가 나오고 바로 다음은 아니겠지만 두 번째 타임에 5번에서 정답지문 장난을 팍 쳐버려요. 그때는 맞춰야 돼. 왜? 기출이 떴잖아. 기출이. 그래서 올해부터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환매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어요. 왜? 작년 32회 때 나와 버렸으니까. 그럼 올해는 환매 아닌 앞쪽에 나오겠지. 담보책임이나 계약. 그쪽에 뻔히 나올 거야. 그런다고 환매를 안 해버린다? 아니지. 해야지, 그래도. 그래도 합니다. 자, 교환. 15번. 작년 32회 문제. 부동산 교환 계약. 자,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작년에 박스 문제가 되게 많았어. 작년같이 박스 문제 많이 나온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박스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박스 문제를 힘들어하대. 박스 문제가 오지선다부터 더 쉬워요. 그래서 박스 문제 훈련하면 돼. 제끼고 포함. 그거 훈련하면 돼. 자, 옳은 거 기억? 교환입니다. 옳은 거. 쌍무, 유상계약이다. 나 외웠어.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그중 쌍무, 유상이다. 맞죠? 하나 골랐어. 기억의 동그라미. 니은. 교환계약인데 어느 한쪽이 금전, 보충 지급을 약정했네요. 자, 이 보충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돈이니까 매매 대금, 돈 규정을 준용한다. 맞죠? 법 조문 그대로. 오. 자, 기억, 니은이 2개고 5번이 4개 다 있죠? 이거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절대 3개로 답 안 골라져. 이런 패턴이. 박스가 4개인데 4개 다 있죠? 그러면
4개 다 가야 되는 게 90% 이상 박스 패턴이에요. 자, 디귿. 미련 없이 가. 제끼고 포함할 필요 없어. 디귿 가. 자, 각 당사자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부담한다. 자, 교환이죠. 자, 여러분들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지 나중에 쉬워져. 쌍무, 유상이죠. 다른 유상 계약에 매매 규정이 준용돼. 매매 규정을 갖다 쓰죠. 그럼 매매 규정 중 대표가 담보 책임 규정이지. 그럼 교환했는데 서로서로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서로 담보 책임 부담한다. 맞는지 뭐냐. 왜?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을 갖다 쓰니까. 그래서 교환이든 임대차든 문제 있으면 다 담보 책임 부담한다. 그래서 우리 무단전대 때 담보 책임 나왔잖아요. 임대차인데도. 기억나요? 가반대 쫓겨날 때 야 임마 책임져. 전차인이 무단전차인이 을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임대차도 나오고 교환도 나와 담보 책임. 왜? 유상이니까. 유상계약의 매매 규정이 준용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낯설지만 디귿도 나중에는 10월달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그렇지 그러는 거야. 자, 기억년 디귿이 5죠. 골라봐봐. 골라질 수 있나? 기억년 디귿 3번 5번 기억년 디귿 리을이죠. 안 골라진다니까. 리을까지 가. 미련 없이 가. 리을.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에 시가를 묵비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네요. 자, 이거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이다. 시가 묵비죠. 시가 묵비. 총칙 지문이 나왔네. 시가 묵비, 시가 허위 고지는 사기 아니야. 이게 판례 원문이에요.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불법 아니다. 사기 아니다. 근데 불법 간섭을 한 것이다 했으니까 X지. 불법 간섭 아니지. 사기 아니니까 불법 아니지. 탈락. 정답은 기억년 디귿 3번. 이렇게. 그래서 박스 문제는 하나하나씩 해결하면 되는데 어차피 사지선다야. 오지선다가 아니요. 박스 문제 쉬우면 이지선다가 되거든. 그러니까 박스 문제가 오히려 더 오지선다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문제 만나면 겁먹지 마. 겁먹지 마. 오지선다보다 더 쉬워요. 아무리 해봤자 사지선다잖아. 그죠? 오케이? 자, 임대 쉽니다.